이분들은 결혼을 해도 3년에서 5년이 넘어가기 힘이 들다. 그래서 결혼의 실패가 따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테일함의 정우연입니다. 잘들 계셨죠? 구독하시는 분들과 또 시청하시는 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토끼띠 네. 운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토끼띠가 삼재예요. 그렇죠. 네, 선생님도 삼재풀이 행사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죠. 지금 접수 지금 받고 있고, 예, 이제 해야죠. 이제 날 잡아서 네,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꼭 삼재가 아니더라도 네, 홍수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홍수마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액맥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달에는 어떤 거를 조심을 해야 되고, 어느 달에는 이런 기운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달을 열어서 나쁜 거는 이제 해결지는 방법이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수매기를 하면서 나쁜 얘기도 듣고 좋은 얘기도 듣고, 나쁜 게 있으면 해결을 하면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홍수매기 같은 것도 잘 하시면 큰 성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토끼띠 네. 신년 운세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 해 운기가 병원연에 좀 어떨까요? 토끼들이 이제 눌삼재잖아요. 네네. 좀 고전을 했을 거야. 삼재가 들기 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서부터는 내가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많이 흔들려야 돼. 어느 부분은 뭐 뿌리채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금전적인 거나 문서 같은 거에 뭐 흐름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핵심을 찾지 않고 손을 대면은 낭패를 봐야 되는데, 그 파장이 좀 길게 가라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작년에 만약에 부동산이나 어디 뭐 이렇게 투자를 주식이나 펀드에다 하셨으면 작년에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많았어야 하고, 올해도 그닥 사실은 좋지는 않아. 왜냐하면 눌삼재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눌삼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많이 힘들어. 그로 인해서 몸이 많이 상하실 수도 있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올해는 몸 관리도 좀 잘 하시고, 일찍 그냥 지금 벌써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원래 동지달 딱 동지서부터 이제 삼재풀이와 홍수막이나 하니까 이제 의뢰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도 지키시고 내 자산도 지키시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토끼띠가 바람기가 많다 이런 썰이 있는데. 끼가 많죠. 이제 그 여자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도화살이 이제 강한 거고,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토끼들이 그러다 보니 기교도 많고 끼도 많고, 뭐 어디 가서 뭐 노는 자리가 만약에 있어, 판을 벌려줬어, 못 노시는 분이 없어. 그냥 봤을 때는 토끼들이 대체적으로 그 자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판 깔아주면은 정말 잘 노시는 분들 중에 또 띠가 또 토끼띠들이십니다. 아주 그냥. 28세 기묘생. 아직은 20대니까.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분들은 이제 올해 눌삼재에 성수의 운이 지금 꽉 차 들어와 있잖아. 첫 번째 인생관에서 운이야. 그래서 진로를 올해는 잘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진로를 선택을 할 때는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 혼자 생각으로 내가 이게 좋다고 해서 좋은 거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실수가 빈번한 해야.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계시면 다니시는 데가 있으면 가서 이제 운맞이를 해주겠죠. 왜냐면 첫 번째, 우리 자손이 갖고 있는 기운이 제일 좋은 이제 초반에 열리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주시는 게 좋아. 그러다 보면 또 20대다 보니 30대가 또 수월하게 넘어가겠지. 들은 삼재, 눌삼재, 날삼재 들었다고 해도
성주의 운이라는 걸 잘 다스려 놓으면 신에서 주는 기운도 있을 것이고 조상에서 주는 기운이 또 있어.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있겠죠? 그래서 삼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그래서 이 삼합의 기운이 하나로 뭉쳐지면 이 힘이 굉장히 막강한 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뭐 이직 문제나 결혼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순탄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들은 결혼을 해도 3년에서 5년이 넘어가기 힘이 들다. 그래서 결혼의 실패가 따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이제 뭐 어린 친구분들은 이런 걸 별로 또 선호 안 하잖아.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보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이렇게 해서 초반에 이렇게 문을 한번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또 지금이 28인데 9수의 날삼재잖아. 나가는 삼재.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제 정말 안 좋겠죠. 원축이 이제 많은 이제 축이 이제 부딪히는 해야. 그러다 보면 뭐 하고 있던 일도 손을 놔야 되고, 그리고 방황을 좀 해야 돼. 긴 공백 기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정한 직업보다는 잠깐 머물러 가는 자리밖에는 몇 년 동안은 없어.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식구들도 힘들겠지만 본인도 답답하겠지. 그러다 보면 진로가 바뀔 수도 있어. 내가 전공이 이건데 성향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진로가. 그러니까 요거는 초반에 이제 성주의 운이니까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운맞이를 만약에 해가 바뀌기 전에 하시게 되면 이 안에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삼재풀이나 홍수매기가 같이 들어갈 거야. 선생님들 아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 또 경비도 조금 축소할 수도 있고, 빨리 하면 또 좋잖아. 그래서 또 정초에는 성주 운맞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하시는 게 좋아. 이달 다음 달에 해놓으시면 아주 좋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해가 지나가고 네. 28살 나이가 27이 지나간 거잖아요. 네. 그래도 혹시 옷맞이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성주운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괜찮아요.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40세 정묘생입니다. 정묘생. 그래요. 이제 뭐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사주놓고 보면 그래. 이 사람 뭐 먹을 복도 갖고 태어났고 안을 복도 태어났고 모든 거를 갖추고 태어났어 하는데, 요즘은 내가 갖고 태어난 게 중요한 게 같지가 않더라고. 내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이제 거슬러 보면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정말 열심히 뭔가를 뭐 부딪히면서 이루는 세대였으면, 요즘 우리 자손들 세대는 부모님이 깔아놓은 융단 위에서 놀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제 우리 요렇게 올해 40이 되는 우리 토끼띠들은 보편적으로 토끼띠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좋아. 올해 제일 좋아. 근데 뭘 조심하냐? 만약에 도박에 손을 댔어, 누가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하면 안 돼. 왜? 관제가 너무나 깊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뭐 있잖아, 뭐 카드나 뭐 화투장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있잖아, 왜 요즘에 뭐 온라인 도박 해가지고 그쵸 그런 거 뭐 있잖아, 많잖아. 막 응? 이게 불법 같은 그런 거, 그런 거에다가 손을 대면 안 돼.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관제가 들어오면 만약에 내가 초범이다 그래도 힘들 수가 있어. 왜? 내가 올해는 약간의 꼬여있는 기운들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 올해는 조심을 하시고 그냥 찬찬히 가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 그래서 관제가 올해는 제일 무서운데 도박이다. 도박을 조심하시라. 관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선생님께 관제를 가지고서는 찾아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쵸. 보통 어떻게 솔루션들이 진행이 돼요? 성과를 제일 빨리 본 게 작두예요. 사실은 관제는. 관제는 작두가 최고야. 그렇게 해서 관제를 누르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뭐 좀 더 잘해줘. 또 뭐 어느 집은 이 집에 정말 뭐 만신이고, 저희 같은 무당이 있었어. 만신들이 있어서 신에서 만약에 흔드는 거다 그랬을 경우에는 명분이 작두를 타더라도 명분이 달라야 돼. 신령님 대우구수로 가야 되는 거지. 왜냐, 신에서 화가 나서 이거 건든 자손이기 때문에 신에서 마음을 푸셔야 돼. 그렇게 하면 뭐 굳이 작두까지 안 가도 그냥 일반 구수를, 신령님 대우구수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신령이 조상 신령일 수도 있고 이제 원신일 수도 있어. 거기서 풀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관제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좀 무리수고, 양쪽 다 무리수는 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 제자들도 목숨을 내놓고 타는 게 작두예요, 사실은. 뭐 모르시는 분도 모르겠지만 작두 날에 진짜 날을 갈아놓으면 거기다가 창호지를 올려놓잖아요. 창호지가 나갈 정도로 날이 서요. 근데
거기에 우리들이 한 가정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우리가 내놓고 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좀 이제 있고 선생님마다 다 좀 다르시니까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사례하신 의뢰자들이 어떤 이제 기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일반 구수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좀 다르죠. 작두에 오르면 기분이 어떠세요? 작두를 이제 저도 이제 작두를 타는데 이제 옷을 입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왜냐면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님이 실리기 전에는 저 옷을 입는 과정에는 뭐 물론 신령님이 어느 정도는 뭐 내려앉으시겠지만 인간의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도 무섭고 식은땀이 막 나. 그리고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무섭습니다. 근데 작두를 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작두를 얼룬다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그 과정에 이제 신령님이 딱 내려앉으시면 뭐 제정신이 아니지.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작두에 딱 올라서면 황홀합니다. 그래서 타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움이 계속 있으면 작두 절대로 못 하거든. 그래서 작두에 딱 올라서면 굉장히 황홀해요. 황홀하고 아주 세상이 다 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두를 타요. 이렇게 해서 또 좋은 기운으로 이제 제갓집 성불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그 발을 벤 분도 본 적 있으세요? 아, 많죠. 네, 많아. 이제 저는 저희 이제 어머니가 작두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작두를 얼른다고 얘기를 해요. 들고 이제 신령이라고 하죠. 내 몸에 온전히 실어야 안 다치니까. 근데 그 과정을 갖고 이제 작두를 얼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퍼포먼스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령님이 광대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느 선생님들은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저를 이제 욕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뭐 제자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저희는 저희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나이는. 그래서 저희는 작두를 딱 들고 어떤 퍼포먼스도 저희는 잘 하지 않아요. 정말 많이 하면 그냥 뭐 얼굴에다 긋는 정도, 뭐 혀야 되고 긋는 정도, 이 정도만 저희는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두를 타는 걸로 저희는 배워서 그렇게 탑니다. 75년생, 52세 을묘생들입니다. 을묘생들은 이제 고생했어. 가정 지키느라고. 왜냐면 이 끼가 충만한데 이 표출이 잘 못하잖아. 왜냐면 그동안에 아이들도 키워야 했었고 뭐 주변에 뭐 눈이 얼마나 많아. 뭐 시댁 식구들도 있고 뭐 남편 눈치 봐야 되고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그래도 할 건 다 하잖니. 뭐. 근데 이제 아이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자리를 못 잡는 방황하는 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진짜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해서 뭔가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렇죠. 어떤 솔루션이 좀 있을까요? 많죠. 근데 우리 이제 뭐 이게 40대가 이제 지나가고 50이 되고 그러면은 최고의 이제 걱정거리가 사실은 자손들이자 자식이야. 자식이 뭐 학업이나 진로 문제인데 이때도 애기들이 만약에 뭐 탈선을 했어. 머리는 좋은데 공부도 안 해. 막 애가 이상해졌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럴 때는 상담을 한번 해봐. 머뭇거리지 말고 뭐 미신이야. 뭐 그런 게 없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봐. 그러면 애기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거든.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면 있잖아요. 정말 거짓말 같지. 거짓말처럼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 그렇다고 뭐 오늘 구슬인데 내일 당장 싹 없어지진 않아.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좀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구슬을 할 때 길게 잡으면은 거의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구슬을 해본 결과 정말 길게 가는 집들이 100일을 잡아. 근데 100일 안에 무조건 성부를 보게 돼 있어요. 빠른 집은 굿하고 나잖아. 급한 마음에 구슬하는 거야, 다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해놓고 나면은 정말 뭐 3일 안에 내지는 당장 내일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 아니면 나를 잡아놨는데 벌써 달라지는 집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저한테 누가 상담을 해서 나를 잡았는데 제가 열심히 하고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면 나는 50에서 100이 채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는 그래요. 우리 신도분들한테 얘기하는데 혼자해서는 절대 되는 거는 없다. 더디다. 그러니 내가 50% 하고 본인들이 50%를 채워야 100이 될 수가 있어.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해결이 안 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만신들이
우리 또 위에 선배님들 봐봐요. 대단하시잖아. 안 되는 일을 하자고 미시는 선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다니시다가 내 사주를 열었는데 문제점이 핵심이 나오면 그 선생님하고 의논을 잘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애기들은. 그러다 근데 보면 만약에 문제점이 성적이면 성적이면은 요것도 나와요. 만약에 얘가 뭐 글문장으로 풀어서 성공을 해야 되는 사주야. 근데 점을 봤어. 근데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러잖아. 얘가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됐으면 좋겠어. 뭐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애기가 사주를 열었어. 그런 사주가 아니야. 그럴 때 내려놔야지. 근데 그런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애기가 안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엄마 아빠들이 대리만족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태어난 성향이 자기만의 사주가 다 있어. 그 때문에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잘 눈여겨봐서 그런 거를 애기들이 지가 뭐를 해야 될 건지를 진로를 잘 정하게끔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하라라고는 안 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64세 개묘생 분들입니다. 개묘생. 네. 그래. 이게 토끼가 제일 많은 토끼 중에서 개묘생들이야. 개묘생들은 약간의 군림을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고 오지랖이 좀 넓어. 오지랖이 좀 넓은데 남의 일에 나서도 결국은 크게 뭐 칭찬을 받거나 대가가 돌아오지는 않아요. 근데 성격 자체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야. 가만히 있질 못하니까 누가 뭐 옆에서 뭐 이렇게 뭐 몇몇 사람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어. 본인이 굳이 안 나서도 되는데 꼭 자기가 총대를 매겨서 나오는 사람들 있다. 이 토끼띠 개묘생들이 그래. 그래서 올해는 남의 일에 나서는 걸 하면 안 돼요.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거야. 뭐 구술수도 따라야 되고 망신살이도 뻗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관청이라는 게 막 포괄적이잖아. 막 여러 군데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관절하기보다는 관청에 드나들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개묘생분들은 올해는 남의 일에 나서지 마시고 내 앞가림만 잘하면 돼. 그리고 조금 시비수 조심하셔야 돼. 시비수는 어디서 들지도 몰라. 내 식구들과의 시비수가 들 수도 있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괜히 말싸움이 나면 시비수잖아.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다 보면 시끄러워.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또 여기저기 불려 다녀야 되고 그래. 그래서 올해는 남의 일에 나서지 말고 내일만 그냥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문서의 변동이 올해 있죠. 이분들이. 문서의 변동은 있어. 만약에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정리도 하는 해가 될 것이고 내가 이거를 눈여겨봐서 나는 이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손을 한번 대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 뭐 눌삼절하고 하지만 또 좋은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이제 해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우리 개묘생들은 뇌계에 내가 넘어가는 개묘생뿐만이 아니라 토끼들 전체가 다 그래. 이 잔머리가 굉장히 좋잖아. 잔머리가 좋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이건 될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투자나 뭐 어디다가 크게 배팅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냥 올해는 그냥 잔잔하게 가는 걸로 해요. 그러다 보면은 문서는 분명히 움직이는 게 개묘생들은 크게 있어. 정리하는 문서가 있어요. 뭐 살 게 있으면 사고 괜찮아.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개묘생들은 머리 조심하고 눈 조심해라. 눈이 늘 피곤해. 지금 개묘생들 거의 다 그래. 눈이 늘상 피곤하고 머리가 너무 무거워. 그리고 올해는 개묘생들은 한 2, 3월 달까지는 상갓집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상갓집을 갔다 오면 주당이라는 게 있어. 안 좋은 기운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딱 부딪히잖아. 그럼 내가 쓰러지는 거야.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지.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어.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혈압이 지금 있어. 혈압이 좀 굉장히 상승이 돼 있는 분들 있잖아. 이분들은 새벽에 좀 이렇게 찬바람이 강할 때, 이때 좀 정말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 기본 스트레칭 하시고, 물도 좀 따뜻하게 마시시고, 잘 이렇게 여미시고, 그러고 나가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혈압이 상승해서 쓰러지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갓집은 정초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